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쇼크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의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데요. 인천의 경우 작년 대비 1분기 매매량이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천과 경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훈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평 지역의 홍경은 공인중개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 혹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궁금해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 김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코로나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의 그 김포 분위기는 코로나 확산 전에는 그 강서구의 그 서울 전반적인 매매가 가격 상승 때문에 김포도 약간 기지개를 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1, 2, 3월 달 인천과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오.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었던 게 맞고요. 네네. 3월과 4월로 구분 짓는다면 3월까지는 좋았으나 4월은 3월에 비해서 약간 거래량이 절반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영향을 지금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적으로는 사실 봄 네네네네. 시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량이 많은 시기로 보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네. 여파로. 코로나 여파 인해 가지고 네. 3월 달까지는 그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저희 김포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4월 달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줄어든 줄어들었다.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 비교제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요즘은 분위기 어떤가요? 저희 인천도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성수기였어요. 사실은 작년 네. 12월부터. 근데 올 1월, 2월, 3월 오면서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성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1월, 2월, 3월 김포처럼 저희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매매와 전세 그 거래 양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매매와 전세의 거래 양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1, 2, 3월에 또 결혼도 많이 있고 그렇죠. 시즌상 또 봄이기도 하고 해서 네.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결혼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전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세를 안고 전세 없이 세 안고 하는 매매 거래량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김포와 인천의 경우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다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천은 아직까지 풍선 효과라고는 볼 수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워낙 매매 금액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동안에 그 근처에 저평가되어 있는 왔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에 비하면 59제곱미터 이하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이 4, 5천에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매매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59제곱미터 이하 정도면 지금도 아직은 3억 안 가는 아파트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우리 인천도 낮은 가격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좀 저평가된 부분이 이제는 네.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네네. 분석을 해주셨고 또 지역적으로 좀 뭐 호재, 뭐 교통 호재 같은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모든 지역에 오르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인천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좀 특히 많이 오른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하고 그리고 수원, 안산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많이 오른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구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올랐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망 호재로 인해서 GTX 호재 그리고 신안산선 호재.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위주로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투자자들도 많이 선호한 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역시 이렇게 호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면 흔히들 송도를 많이 떠올리시죠. 최근에는 네. 이 부평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부평의 경우 특히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부평 역시도 또 부평역에 초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GTX B 노선이 또 합류가 되고요. 네. 또 우리 미군 기지 또 철수로 인해서 상곡동이 많이 또 호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교통망이 좋고 입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삼산동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저희 삼산동 옆에 보시면은 또 부계동도 입지 여건이나 모든 교통망이나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계동도 많이 찾고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부평의 경우는 재개발 이슈로 2, 3년 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 거래가도 좀 꾸준히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동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 북의 인후구역으로 인해서 올 12월에 입주를 해요. 첫 번째로 우리 네. 부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도 분양가에서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도 있을 뿐더러 또 서초구역 같은 부계동의 서초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정도에서 지금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가격이 보통 1억에서 84제곱미터 정도는 2억까지도 올라 있는 부분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이게 얼마나 올랐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1억 이상은 올랐다고 그 봐야 금액이 되겠죠? 1억이다라는 설명이셨어요. 네네. 가장 그럼 많이 오른 아파트가 1억에서 평수에 따라서는 2억까지도 그렇죠. 볼 수가 있다라는 네네. 분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찾는 지역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살기 좋은 것은 자기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교통망이 좋고 네. 또 일단은 입지 여건이 좋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6월 달에 그 서초 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주가 다 시작이 돼서 그러면은 서초 구역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 소형 위주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른 양상이 보여졌는데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도 하고 일반 분양도 하지만 요즘에 분양 공급을 보면은 84제곱미터 이상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그동안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많이 찾지를 않았었는데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요즘의 양상이 좀 더 큰 평수로 가격이 상승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소형 위주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과는 또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신데 부평 지역에 주로 어떤 이들이 좀 찾는지 궁금해요. 실수요자가 많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많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대 7 정도 네. 이런 양상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포의 경우는 신도시 입주가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매매 시장과 또 분양 시장 어디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올해 17,000여 세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아파트로 대부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김포 아파트 특징이 지금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매매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네. 기존 아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새로 입주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물량 자체가 너무 많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한 더 선호도 때문에 많은 거래량이 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김포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수요자인가요? 네. 투자자인가요? 김포는 방금 얘기했듯이 인천보다는 실소유자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 올해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투자자들보다는 더 실수요자에 가까우신 분들. 그래서 가장 많이 오시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그 젊으신 30대 중반 분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김포의 경우는 실수요자가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앞서 인천이 3대7 그 비율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김포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포는 거의 90%가 실거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역마다 시세를 주도하는 이른바 그 대장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 추이가 좀 궁금한데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 이후 1분기 네네네. 변동폭을 좀 분석해 주시지요. 작년보다 금액적으로 보면 네. 올 상반기 때 한 금액적으로 1억 정도는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1억 정도 올랐다. 네네네네. 굉장히 오름폭이 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액적으로 김포에서는 많은 상승률을 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는 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란 입장인데 향후에 인천과 이 부평 집값을 좀 분석해 봐야겠죠. 계속 이게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서울처럼 좀 보합세를 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네. 구축인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지금 아직도 사업에 신경을 쓰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2년, 3년 후에는 저희가 부평구가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22,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저평가가 돼 있던 것도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렇던 아파트가 저희 청천동으로 기점으로 해서 부계동, 부평동 새 아파트가 2,200세대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인천은 향후 좀 향후 상승할 수 계속 있다.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풍선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이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면 또 갑자기 꺼질 거다라는 우려도 또 나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 수요 지금 전반적으로요.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서울 영향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서울 자체는 지금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는 하락을 조금 하고 있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그래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세나 이런 부분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인천하고 김포 같은 경우는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평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주변 시세에 키 맞추기 한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평가되어 네네네. 왔던 것들이 네네네. 이제는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네. 전세로 쏠리는 양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즘 전세가도 오르고 있지요. 네네. 집을 사는 대신에 전세 수요가 늘면 실수요자들은 이 관망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세가의 상승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세가 상승 이유는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정책, 자금 출처 조사 등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 사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고 차라리 임대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관망세 매수 수요가 전세로 조금 이렇게 그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워낙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먼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저한테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먼저 이렇게 앵커님께서 물으시면요. 저는 집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시점적으로는 지금 사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네. 아파트 가격은 상승이 될 거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직도 2년, 3년 후보다는 지금이 더 훨씬 집 사기에 좋지 않을까. 낮은 가격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집을 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장 적은 금액으로 네.
구입할 수 있다라는 네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박경훈 공인중개사께서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초의 망설임이 없이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유는요? 이유는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천과 김포시 자체는 외부 변수보다는 실수요자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외부가 힘들다 치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따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한 채를 구매를 하신다라면 네. 조금 더 많은 그 선택을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네. 꼭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전문가가 모두 집을 지금 사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가장 애가 타는 건 실수요자일 겁니다. 부평의 경우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좀 상반기에 노려볼 만한 분양 시장 추천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지금 부평을 보면은 재개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30대 신혼이나 아니면은 젊은 층에서 볼 때는 그래도 강남하고 역세권이 가까운 7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네. 상곡동이나 청천동 쪽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7호선이 아닌 1호선을 조금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부평 그쪽에 있는 재개발 사업 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평동 쪽이나 부계동 쪽도 관심을 두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부평에서는 상반기 노려볼 만한 분양 시장으로 7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재개발 지역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김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포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분양 시장 추천해 네네. 주세요. 김포 같은 경우도 김포 도시철도가 작년 10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포 도시철도 라인에 있는 풍무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후 풍무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그쪽에 나올 수 있는 분양 단지와 그리고 거천역을 중심으로 거천역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새로운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단지를 분양이 나오면 새로 김포를 그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 인근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실수요자라면 지금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다. 실수요자 중심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너무 몰라서 좀 망설여지기도 하거든요.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요, 조심해야 할 점 너무 광범위한데요. 내가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적정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금에다가 너무 과하게 융자를 많이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 실정에 맞는 내 집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입지나 네. 교통이나 이런 거를 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래도 앞으로 내 집의 가치는 미래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거나 낙후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신축 아파트를 조금 무리하게 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집을 사실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 경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네. 저도 집을 사려고 한다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든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집을 사는 것도 금물이라고 보고 그리고 부동산이다 보니까 일단 외부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입지를 중심으로. 네.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이 금액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그냥 물건을 산다는 그런 개념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입지를 중시해야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중요시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집을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이 집을 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오. 그거를 예상하면서 집을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사는 네. 사람인데 네네. 오히려 파는 사람 입장이 되어보라 하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취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이요? 예, 그렇죠. 집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취향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기준을 놓고 본다면 아파트 구조나 예를 들어 연식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입지 좋은 곳에서 내가 기본적인 인프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을 팔 때 과연 어떤 분들에게 경기가 어려울 때 빨리 팔 수 있거나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다른 아파트보다 좀 더 높은 금액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과 김포 부동산 시장 점검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